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닉변호님. 네, 그럼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관되었다고 하면 연관되는 예. 농업. 지난번엔 육류, 예, 맞습니다. 지금은 농업. 예, 농업이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을 좀 보면서 네, 그러면은 이야기 좀 그 농업이 해보겠습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는 건데 예, 뭐 근본적인 그런 의문. 예. 왜 봐야 돼, 우리가 이거를? 산업화 관련하고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옛날에 그런 말을 했었죠. 뭐냐면은 아시아는 뭐 좀 덜 개발돼 갖고 농업이 많이 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산업화되기 전에 그랬었죠. 일본만 좀 하고 한국도 농업 중심이었고, 뭐 중국도 농업 중심이고, 뭐 인도도 네. 농업 중심이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음. 옛날에는 인도하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이제 공업 생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공업이란 표현을 해서 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업이라는 표현보다 산업이라는 표현이 좀 더 산업에 맞지 않을까요? 산업은 네, 그렇죠. 산업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수공업 사회이긴 한데 이제 공장제 수공업을 이제 했었죠. 네. 그 당시에 뭐 도자기라던가 아니면 비단이라던가 이런 걸 많이 만들었습니다. 음, 한국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공업을 갖다가 수공업,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찍어 눌렀는데 일본, 중국, 인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이제 공장제 수공업을 했습니다.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수출용 모직물, 면직물, 그러니까 이제 네. 면포를 만들어가지고 또 워낙 보면 화려하게 보면 입잖아요. 그렇죠. 옷들을. 예, 네. 그거 갖다 이제 영국으로 수출했었고, 뭐 당연히 중국 같은 경우 더 유명하죠. 비단 옷을 만들어서 비단하고 네. 앙서방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비단 옷을 팔아가지고 그런 얘기는 정말 예. 올드하네요. 올드한가요? 지금 친구들은 전혀 예. 못 알아들을 예, 말인데요. 맞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제 로마의 황제 뭐 왕 이러는데 로마까지 수출했었죠. 비단 자체가 네. 수출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 세계 이제 팔려 나가서 이게 뭐 비단 갖고서 비단길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네. 옷감이 쭉 팔려나가 전 세계로 떼돈을 이제 벌었던 이제 국가였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 세계에 팔려나갔던 게 뭐 중국의 비단도 있겠지만 자기도 유명했습니다. 자기 네. 옛날에는 그래갖고 중국의 징더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명나라에 거기서 대규모로 공장제로 자기를 만들어서 그걸 유럽에 수출을 했습니다. 뭐 유럽만 한 건 아니고 중간에 있는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전역에서 부자들이 그걸 사용했었죠. 왜냐면 당시에는 뭐 이렇게 플라스틱이 나오기 전이었고 유리공업이 많이 발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기로 만들어낸 그 고려 청자 같은 거, 청자 사실 이제 중국제 기술이죠. 네. 색깔 이쁘게 칠해가지고 나왔던 그 기술을 만들었던 그 자기들이 유럽으로 수출되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로 대규모 이제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시아에 거대한 산업이 생겼었죠. 네. 인도의 면산업,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수공업들, 이제 그 인도도 나라가 많았었고 철제 물건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인도에 가보면 성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의 성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네. 정말 멋있거든요. 걔네 이제 했던 이제 철기 산업들 이런 것도 있었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지나서 이제 중국이 아니고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갔고 한국에서 도공들 데려갔다는 얘기 유명하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간 다음에 안 오겠다고 한 것도 유명하죠. 더 잘해줬거든요. 네. 예. 저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이게 참 한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잡아가지고 거기서 그것도 유명하죠. 일본에서 이제 거기서 그 도공들이 일본에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을 찾아내고 도자기를 구워서 그걸 유럽으로 수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굳이 얘기하면은 뭐 잡아간 게 아니라 모셔간 거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잡아갔다고 한 거지 아마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그들이 모셔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일본 입장에서도 모셔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그렇게 칠 때. 슬픈 얘기. 이게 되게 슬픈 얘기인데 말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에요.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그 도자기를 갖다가 만들기 시작을 하죠. 이거 뭐 농업을 얘기하는데 도자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이제 그 당시에 청나라가 저희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명나라가 힘을 다해서 청나라가 명나라로 쳐들어가게 되고 명나라는 중간에 이제 무효가 갖다 금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 혼란 때문에 징더전이라는 그 거대한 그 도자기 공장 지역이 되겠죠. 그쪽 전부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 필요분을 갖다가 유럽 사람들이 일본에서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확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이제 수공업이 거대하게 형성이 되게 되죠. 이제 글로벌 이제 물류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물류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이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거대한 수공망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유럽보다 아시아 쪽이 더 거대하고 더 강력한 이제 생산 시설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비교 우위가 바뀌게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중국이나 한국에서 밥그릇을 만드는 것보다 영국에서 밥그릇을 만드는 게 훨씬 싼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인도나 중국에서 밥그릇을 만들지 말고 네. 대신에 뭔가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는 걸 하다 보니 네. 쌀이나 키우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먼 이야기 같고 네. 일본에서 영국에서 기계 가져다가 밥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럼 한국에서 밥그릇 하나 만드는데 1,000원이 들고 일본에서는 기계로 만드니까 500원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럼 한국에서 밥그릇을 만들지 말고 일본에서 밥그릇을 만들고 한국에서 쌀을 키우면 되겠네? 네. 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일본에서는 기계로 밥그릇을 계속 만들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한국의 원래 밥그릇 공장은 망하고 일본의 밥그릇 공장은 더 생기고 네. 그래서 이거 갖다 역산업화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천천히 한국은 농업 사회로 들어가게 되고 일본은 공업 사회로 좀 더 가는 이런 상황이 옛날에 발생했었죠. 그게 네. 저희 식민지배 시절에 발생한 건데 이런 것이 글로벌리하게 발생을 한 겁니다. 글로벌리 발생을 해가지고 당시가 아니죠.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 사회는 점점 더 이제 공업화의 길로 가게 되고 여기죠, 이 동네. 네. 그리고 이제 얘들이 그대로 넘어갔던 북미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독립하고 나서 이제 공업화로 갔고 반대로 그 전에 최고의 공업 지역이었던 이 두 개 지역, 그러니까 네. 아시아 지역은 반대로 이제 이쪽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물자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역산업화가 진행이 돼서 네네. 탈산업화라고 하죠. 탈산업화. 이제 그 수공업자들 그 전에 도자기 만들고 아니면 숟가락 만들고 하면 전부 다 망해버리고 옷값만 다 망해버리고 비교 우위가 있는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네. 뭐 농사라고 하면 뭐 면화를 키우냐던가 아니면 이제 음. 이 유럽 애들이 필요한 각종 이제 물자를 생산해 보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던가, 전 오히려 동남아시아도 되게 발전한 지역이더라고요 옛날에요. 저희는 네네. 역사를 별로 안 봐서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워낙 발전을 해서 그렇죠. 네. 옛날에 보니까 저희 못지않게 더 멋있게 많은 걸 지었더라고요. 네. 먹하기 좋은 동네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발전했는데 여기 전부 다 그 산업이 사라지고 이제 농업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 탈산업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역전이 안 되는 겁니다. 역전이 안 되고 계속 지속돼가지고 아직도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 비중이 좀 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벗어났는데 나머지 지역도 아직도 크고 유럽과 북유럽과 유럽과 북미 그리고 이제 아시아 일본과 한국 정도만 지금 상황에서는 공업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그나마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도 이제 벗어나서 뭐 다른 걸 또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4차 산업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엊그저께 이제 그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넷플릭스 하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제는 제조업을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중국 사람들이 미국을 가서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유리 회사가 미국에 가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유리죠, 자동차용 유리를 만들어서 자동차 납품하는데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뭐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손도 너무 크고 동작도 너무 굼뜨고 일을 못 한다 너무. 중국 그 사장이나 그 임원들이 중국 직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직원끼리. 네. 근데 보면은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이죠.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 일하는 직원들이니까 대기업인. 근데 이제 미국에서 거기 오신 분들은 딱 봐도 로우 클래스입니다. 중산층에 가서 일할 리가 없죠. 미국에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제조업이 아시아 쪽에서는 중산층들이 하는 일이고 그쪽에서는 로우 클래스에서 하다 보니까 하루층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 소고기도 했지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쪽 뚱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좀 비만이거나 대부분 다 이렇게 배가 여자고 남자고 다 배가 나와 있습니다. 한 15cm 정도 나와가지고 그런 분들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손가락도 그 드라마 안에서도 그 다큐멘터리 안에서 손가락도 살이 쪄 있습니다.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손가락이 너무 굵어요. 그런데 솔직히 찍은 거 보니까 손에 손가락 다 그런 건 아닌데 거기 이제 아마 그 다큐멘터리가 일부러 그렇게 찍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럼 미래에는 얘들 농업화된 애들이 공업화되지 않겠는가? 인구도 많고 인구 수가 늘어나니까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진짜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쪽에서 아시아에서 어떤 제조업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베트남 갔다가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것까지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일로 또 갈지는 좀 두고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또 아프리카는 공장을 짓거나 그런 거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그렇게 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일선도 일선이지만, 네. 예, 그 다른 뭔가 이제 부대 시설 그렇죠. 뭐 그리고 기반 시설이 이제 없으니까 그걸 일단은 예, 갖춰놔야 뭐 예, 그렇죠.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하다못해 저희가 뭐 미싱을 돌린다 하더라도 그 미싱 바늘까지 전부 다 네. 딴 데서 사갖고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의 희망 같은 게 생겼습니다. 뭐야? 희망이 뭐냐면 중국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왜? 중국에 걔네들한테 지금 그 1대1로 1대1로 하면서 네. 어마어마한 사회간접 자본 시설을 갖다가 네, 짓고 네.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팔리는 꽃이 아프리카에서 키워서 가지고 들어온다. 중국에서 키우는 것도 비싼 거죠. 네. 더 싼 아프리카에서 날씨도 좋으니까요. 거기서 음. 키워가지고 중국을 갖고 들어온답니다. 네. 비행기 편이 많아진 거라는 얘기가 또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프리카에다가 뭐 하다못해 옷 공장이 제일 싸죠 원래 네. 구식 기술이니까. 그렇죠. 네. 이게 중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옷을 제일 많이 만드는데 이 장비 그 부수되는 장비 미싱이라던가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뭐 부자재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깔고 있으므로 미래 발전에 아마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좀 생겼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작은 농업이었었는데 이야기는 지금 다른 글로벌 경제로 넘어가네요. 점점 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농업을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요거 잠깐 해보죠. 저희가 같은 경우에 농업 중심 사회가 아직도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이들이 원래 농업만 했던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비교 우위로 탈공업화가 이루어진 지역도 있겠고 아직 이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회들이 농업에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아프리카가 아직도 많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도 부족했고 자연환경도 그랬으며 뭐 무역을 하고 뭔가 물건을 만들고 산업화 하려면은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항구 같은 게 필요한데 이게 뭐 항구를 지을 돈도 없고 아무도 안 지어지니까 근데 1대1로라는 게 중국 애들한테 때려붙고 있으니까 뭐 미울 수도 있고 뭐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지어져야 그 다음에 생길 수 있으니까 뭔가 희망이 앞으로 50년 안에는 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50년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게 우리가 얘기할 때 50년이라고 그러는데 세계 역사에서 50년이면 정말 눈 깜짝할 순간이죠. 그래서 한국이 옛날에 소 타고 다녔었는데 50년 전에 지금 뭐 비행기 타고 있는 거 보면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와 중국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의 역산업화, 탈산업화를 한번 이제 고민해볼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도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을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